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임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는 불신임이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임기를 당초에 좀 연장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총선까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무게가 실렸는데 좀 의외로 이런 결과가 나왔고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나오면서 읍참마속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마속이 바로 나경원 대표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김연아 의원께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당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일단은 불신임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네. 이제 임기가 12월 10일까지입니다. 네. 근데 자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재신임을 물어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원 당규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출마 의사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 재신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네. 그 가운데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결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제 그냥 임기를 마치시는 걸로 원내대표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외부에서 또 들려오는 얘기로서 그 당헌 당규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최고의 결정을 수용하시겠다고 오늘 입장을 표명하시면서 네. 그냥 간단한 토론을 하고 오늘 의총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표정을 보면요, 그 정치인의 그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워낙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네. 글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와 그리고 또 김연아 의원은 또 원내대변인으로서 워낙 또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실 기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글쎄요, 저희가 뭐 지금은 알지 못하는 뭐 특별한 얘기나 뭐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전해주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재신임을 물어보자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뭐 내년 6월까지 선거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겠다 그런 뜻보다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면서 지금 국회가 사실은 뭐 굉장한 그 결전을 앞둔 아주 극대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팩트의 시작을 처음부터 다 같이 하셨던 원내 사령탑으로서 본인이 이거를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 염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마침 12월 10일이 임기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12월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장이 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뭐 늘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이 원내대표라는 자리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오늘 표정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적절하게 녹아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조승래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보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시선이 좀 궁금한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쨌든 지금 국회를 꽁꽁 얼어붙게 된 그 필리버스터 정국을 불러온 사실상 한국당의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12월 10일 이후에 하차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선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뭐 사실 그 다른 당 이야기를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좀 적절하진 않지만 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까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는 상당히 지금 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인 또 교체가 좀 되는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그렇지 않아도 필리버스터 문제 가지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 교착 상태가 더 교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은 좀 있고요. 네. 사실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가 논쟁을 치열하게 하다가도 사실은 거의 이제 마지막쯤 되면 정리가 또 되는 네. 것을 우리가 익히 봐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사실은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대표가 물론 10일까지는 이제 원내대표직을 수행을 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또 이 교체기라는 또 이 일종의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좀 결집하거나 의사를 모으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이 좀 앞서고요. 네. 나경원 대표께서 지난 1년 동안 하신 거에 대한 평가는 뭐 제가 따로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네. 다만 원내 지도부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했다 이 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상대당에서 힘들어했다라고 하면 또 그만큼 직을 잘 수행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또 정치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예.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주제를 불신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연아 의원께서 이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두 번째 펀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쎄요, 이 주제어는 과연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거는 뭐 언론지상에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렇게 주제어를 뽑아봤는데 황교안 대표의 얘기입니다. 이제 앞서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신 새누리당부터 한나라당부터 해서 보면 뭐 친이, 친박 뭐 이런 개파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친노, 비노, 친문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가 그렇게 좀 다소 친소에 따라서 네. 되기도 하죠. 예, 이 친황을 얘기하라는 거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에 황교안 대표가 워낙 그 정치를 전문으로 계속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 체제의 사람들이 구축되고 있는 모습을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런 네. 말들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 역시 네. 뭐 재신임을 하지 않기로 한 거 역시 네. 좀 이런 거의 일환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특히 김세연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는데요. 일단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그 재신이 이제 뭐 예고편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일괄적으로 모두가 사퇴하는 것 같으면 저도 그렇게 하겠다 예. 하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만 예. 뭐 세상 살면서 뭐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하는 거지만 최고위가 이렇게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의 해석 여부를 예. 결정하는 것은 당 지배 구조의 근간을 허무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 운영이 되어서는 정말 곤란하다. 이거는 좀 당이 정말 말기 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직 총사퇴 과정에서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내려놓은 김세연 의원이 속았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뭐 당직을 다 사표 낸다고 하는데 이제 뭐 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럼 당직자들을 다 바꿀 수 있느냐. 네. 당의 여력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 인력들을 바꾸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인사 교체라든가 이런 거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사무총장님 또 부총장님 사실은 굉장히 당에서 주요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45명에서 상당 부분이 유임됐다고 해서 그 인적 쇄신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정치 상황을 잘 모르시는 일반 국민들한테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뭐 김세연 의원님은 약간 좀 다른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뭐 저는 주요 보직들은 대부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떻게 한편에서는 이제 박맹호 사무총장님이 5개월 동안 계셨는데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저희 장외 지표부터 시작해서 대표님 삭발 또 단식까지 그래서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뭐 어떤 잘못을 해서 교체라기보다는 네. 이제 당 대표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이제 단식 이후에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절절히 받으셨고 그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에 과거보다 더 굳은 마음의 결심이 서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좀 구성을 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앞으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연한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친황 체제로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그 친황의 어떤 정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당대표가 정치를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황교안 국무총리 시절에
각각 공모직이나 공공 부분에 계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친황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당 대표나 원내 대표로 선출되신 분들에게 있어서 뭐 이렇게 어떤 선거가 다가오고 나면은 꼭 그 당대표의 이름을 붙여서 네. 친모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뭐 공천에서 나타난 어떤 선호 이런 것과 연관이 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는 이제 일종의 우리가 뭐 언론적인 환경에서 부르기 쉽게 얘기해서 친황이라고 하는 것을 명명하는 것이지 네. 뭐 실체적으로 친황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당대표님이 당에 오셔서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서 일을 잘한 사람을 평상시에 눈여겨보셨다가 네. 본인이 이분을 이렇게 발탁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좀 중용을 하시고 그러면 그분이 친황이라는 타이틀로 네. 이렇게 뭐 불려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친황이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황교안 대표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뭐 원내대표 이번 연장 불허까지 해서 친황 체제 구축이다 이런 말도 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친황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친황하라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인사 뭐 이분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 면밀하게 보세요. 그게 친황 인사인가? 여러분 냉정하게 보시고 이걸 네이밍 해놓고 거기에 틀을 맞추지는 말고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 보시면 거기 친황이라는 말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네, 상대당에 대해서 또 직접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승래 의원께도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황교안 대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친황으로 볼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인사를 하면 이게 탕평 인사냐 아니면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인사냐 보통 이렇게 이제 이 평가는 그렇게 이제 나뉘게 돼 있는데 네. 이번에 그 황교안 대표의 당직 인사의 경우에는 친정 체계 구축이다라는 평가가 이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황 체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외부의 시각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 아까 김세연 의원이 속았다. 그리고 정진석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냐. 네. 막 이런 격앙된 표현까지 오고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속았다는 표현은 한마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의 쇄신을 위해서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알고 봤더니 친황이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양두구육이라는 네. 그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양두구황이더라. 아,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그 당직 중에서 사무총장과 여의도 연구원장은 그러니까 그 연구원장은 이제 어느 정당에 매우 중요한 요직입니다. 특히 이제 사무총장은 그 공천과 관련된 실무 작업도 다 총괄하게 돼 있고, 네. 여의도 연구원장은 이러저러한 여론조사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 공천 작업을 이제 백업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요. 사실상 평가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단행한 인사가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정치가 이제 패거리를 만드는 정치로 가서는 좀 곤란할 텐데 황교안 대표께서는 뭐 그런 정치를 안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또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덕담도 있었고 또 뼈 있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친황 체제에 대해서 그 평가 판단은 보류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때 아닌 고래고기가 언론 지상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백원우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으로 청와대 하명 수사에 대한 의혹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연일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 검찰은 칼끝은 점점 매서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이 수사관들이 울산에 내려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하명 수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설명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의 해명이 있었죠. 네. 근데 참 좀 신기한 건 노영민 비서실장님의 그 발언도 이제 시기가 틀렸고요. 네. 예, 뭐 12월 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1월 11일 날 내려간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발언이 하나씩 있을 때마다
이게 아니다. 그거 아닌데라고 하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네. 또 해명이 있습니다. 그 해명이 있고 나면 또 그 다음 날 그런 그 해명과 반대되는 예. 해명이 거짓이라고 해명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 뭐랄까 더 확산된 것은 그 백원우 별동반이라고 했던 어떤 그 감찰반의 반원이 지금 좀 안타깝게 좀 생명을 다른 선택,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면서 네. 이게 지금 점점 도화선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일종의 이렇게 상처난 상처가 점점 손을 대면서 덧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보면 과거에 야당에서 여전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이 그렇게 확산되지 않다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것들이 더 관련 정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종의 조국 장관이 구심점에 있는 하나의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조국 장관은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수사 감찰을 무마했던 것에서도 중심에 있었고 또 고래고기를 보러 가신 건지 아니면 선거농단과 관련된 선거 개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그 첩보와 그것에 대한 그 수사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것, 그 얘기가 있을 때도 여전히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저희가 비판했던 것처럼 정말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지금 여러 군데 개입을 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는 계속 청와대 비서진의 대폭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안보라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을 보필하는 이 비서실에 정말 이런 작태는 너무나 한심스럽고 또 나아가 걱정이 됩니다. 네, 조승래 의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사건, 이 의혹에 관련된 기사들, 언론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론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2016년도 이제 발생했던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게 한 축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한 네. 그 비위 첩보로 인한 이제 수사가 두 축이 이제 울산이라는 한 공간에서 이제 벌어진 겁니다. 네. 묘하게 이제 벌어졌다라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일단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고래고기 사건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불법적으로 포획된 고래고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제 구속을 했고 네.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고래고기를 돌려주고 그래서 경찰이 왜 고래고기를 돌려줍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DNA 검사를 좀 먼저 하고 있어요. 의뢰를 해놨으니 나중에 좀 돌려줘도 되지 않겠냐 했을 때 네. DNA 어쨌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같은 고기인 것이 판명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의 이 과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 사건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김기현 그 시장 그 측근들에 대한 비위 첩보는 그 별도로 좀 진행된 것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묘하게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경 간의 갈등을 확인하러 갔던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그 움직임이 마치 그 김기현 시장에 대한 마치 하명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좀 막 사실관계가 오인되고 섞이는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그거를 저는 먼저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고래고기 사건은 경찰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송치하는 과정 속에서 무혐의 처분하고 고기를 돌려주고 그게 나중에 문제로 확인돼서 경찰이 다시 그 해당 검사에 대해서 네. 그 문제 제기라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교착된 사건인 것이고 네. 김기현 시장에 대한 것은 여러 차례 그 진정인들이 예를 들면 그 각종 기관에 제보도 했고 또 어떤 민원인은 자해를 하는 행위까지 하면서 그거를 고발했던 상황도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첩보로 전달되고 전달된 내용들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 과정에 이르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아까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 행정관이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를 전달을 했는데 예. 그 제보를 만약에 받아서 전달하지 않았다면 아는 행위 자체가 그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제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죠. 안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 그걸 자꾸 이제 섞어서 판단하게 되면 사실관계 오해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검찰이 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잘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송치 과정에 대한 경찰의 문제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그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인다. 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지금 청와대의 답변이 계속 거짓말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키면서 저는 일단 지금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당과 청와대가 사실은 암암리에 검찰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조 의원님께서 고래고기 사건과 자꾸 이제 연결을 지시는데 이 고래고기의 논란은 사실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면서 얘기를 던지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근데 또 그것도 보면은 해경은 일단 고래고기의 그 주관 부처도 아니고 네. 지금 경찰청과 울산지검에서 이제 네.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울산지검이나 울산경찰청 특히 지금 경찰청은 황운하 청장이라고 하는 지금 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내년 총선에 나오려고 하는 그리고 상당 부분 김기현 시장 수사와 관련해서 뭔가 좀 여당 쪽에 적극적인 협조를 했던 것으로 지금 유추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일단 울산지검에서는 청와대 감찰반이 와서 방문해서 뭔가 질의한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엮어보면 뭐 오늘 고민정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에 어떤 정보 제보가 있었죠. 근데 그 제보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지 아니면 단 몇 줄의 제보인지 사실 그 내용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첩을 했을 때 저는 뭐 감찰반원들이 그것이 수사되는 과정을 궁금해서 내려갔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말이 꼬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이첩의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반은 특히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네. 특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시장의 측근입니다. 김기현 시장 당사자도 아니었죠. 그걸 민주당은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자꾸만 아니고 이첩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한번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 또 지금 단순히 고래고기 사건으로 내려간 이 감찰반원이 왜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까라고 보면 네. 저는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이 결코 그냥 저지르는 그냥 던지는 의문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의구점을 던졌던 것들에 대한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씩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이것은 좀 분명히 밝혀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런 식으로 선거 개입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 조승래 의원께 발언권을 한 번 더 드릴까요? 예, 예. 그 뭐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그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사실관계가 하나하나 정리가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김기현 시장의 측근과 관련된 수사들에 대해서도 네. 저는 사실관계 잘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참 그 안타까운 희생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또 별건의 이런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좀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중구난방이다 이런 표현밖에 저는 달리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네. 이게 좀 절제되고 정돈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이 얘기는 반드시 오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4+1 공조체제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제외한 상태로 지금 뭐 선거법이 됐든 민생 법안이 됐든 쟁점 법안이 됐든 모든 법안 연말국회를 일단은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협의인데요. 지금 여당 의원도 계시고 제1야당 배제된 4+1에 들어가지 못한 한국당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4+1의 협의체가 어떤 식으로 가동이 될지, 과연 이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꽉 막힌 상태에서 이 정국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먼저 이제 여당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조승래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그 4+1은 이제 현재 교착돼 있는 국면에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대거 뭐 199개 안건에 대해서 신청하면서 뭐 개중에는 뭐 민생 법안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뭐 포항 지진 특별법도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되면서 국회가 사실상 마비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그 대화의 조건으로서 필리버스터의 철회를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은 이 국회를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그 당면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선거법과 관련된 조율,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제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된 조율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하고의 대화의 문을 또 닫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유한국당이 대화에 참여하시면 저는 대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논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된다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지금같이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배제되는 결과가 올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여야 모두에게 참 그 결과는 참 아픈 게 다가올 텐데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몇몇 의원들께 좀 여쭤봤더니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예. 단정적으로 또 말씀하실 정도로 단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것을 전부 철회는 할 수가 없고 네. 저희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자체를 전부 다 걷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협상이 안 되는 건데요. 저도 국민 여러분들께 참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양극단으로 한치 양보도 없이 지금 이렇게 대결을 하고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렇다고 집권 여당이 제1야당을 빼고 4+1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도 없는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1야당을 지금 압박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말 협상으로 가자는 얘기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 4+1 하시는 분들 이렇게 면면을 보면서 도대체 뭐 어떤 대표로 나오시는 걸까? 네. 뭐 지금 현직 원내대표도 아니고 전직 원내대표라고도 하는데 또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아니고 대신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지금 군소정당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분당 수준에 가까운 지금 분열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당 상태에서 그런 당을 대표한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런 종합된 의견을 가져오실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뭔가 이 난맥을 풀어가는 어떤 그런 해결사로서 지금 좀 어른스러운 모습 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쨌든 저희가 민생 법안을 처리할 테니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김연아 의원께 조금 발언 기회를 뭐 아무래도 한국당 얘기가 많아서 좀 더 드려갖고 마지막으로 조승래 의원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1이라는 아까 조금 전에 저희 화면을 통해서도 그 모인 면면을 봤을 때 각 당이 지금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협의체에서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첨예하게 엇갈리고 쉽게 말해서 동상이몽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뭔가 하나의 옥동자를 생산할 수 있는 거기에 또 자유한국당까지 같이 해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예산안을 제외하고요. 그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대신에 비례대표의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대강의 합의, 네. 그다음에 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찬성,
그 설치를 했을 때 기소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은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 큰 방향에 대해서만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합의가 되면 그건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원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을 차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원천적인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정파들이 모여서 우선 논의를 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라서 네. 자유한국당이 그 이제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에 좀 대의에 동참하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두 분 모두 조금씩만 더 양보해 주셔갖고 좀 부디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